이거 보이나요? 이 화면, 이 화면. 네.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픈 AI의 트라이톤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를 조사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지금 이제 멀티 스케일로 나가면서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 조사 중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오픈 AI 트라이톤이었어요. 그래서 자료 조사할 겸 저널 플롯이랑 일정도 맞아서 이거를 준비하게 됐고요. 네, 좀 프리젠터 모드라는 거든요. 보드가 어떻게 하는 올라가셔서요. 네. 오른쪽에 점점점. 네. 프리젠터 있었는데. 간단하게 프리센터 모드가 되면은 이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시죠. 괜찮아요. 필요하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거를 진행을 해보면은 뭐 느끼실 텐데, 이제 경쟁 대상은 뭔가 새로운 게 출연을 했는데, 그러면 뭔가 타겟팅 하거나 기존 거에 비해서 뭔가 우수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어필하면서 새로운 거를 필요성을 언급을 할 텐데, 그 기존이 되는 게 이제 엔비디아, 주로 이제 엔비디아의 쿠다고요. 그러려면은 이 트라이톤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의 장점을 이해를 하려면 쿠다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좀 이해를 해야 반대급부로 그 장점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제가 뭔가 시간을 들인 거는 쿠다를 이해하는 쪽에 더 시간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쪽 필드에서 뭔가 성능 분석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한 어떤 모델이 있는데, 오프라인 모델이라는 걸 쓰는데, 예전에 한 2년 전쯤에 저희 QA에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이제 뭐 이번 기회에 모르셨던 분은 이번 기회에 알고, 아셨던 분들은 뭐 확인차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고, 주로 이제 트라이톤에 대한 내용이랑 쿠다에 대한 내용이랑 브라인 모델에 대한 내용들, 제가 이제 주로 시간을 할애했던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위주로 준비하면서 봤던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하는 랭귀지라고 했는데, 이제 커널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커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딥러닝 프레임워크,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있으면 거기서는 어떤 모델의 비헤이비어, 알고리즘 기술을 하는 거지. 그게 하드웨어에서 어떻게 돌릴지를 고려하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런 모델들이 결국 어느 머신에선가 보려면 결국은 기계어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기계어로 가기 위한 어떤 중간 단계로서 이런 랭귀지가 필요한 거고, 오퍼레이션 하나하나들 컨볼루션이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뉴럴 네트워크의 레이어들을 노드 혹은 레이어라고 구성하는 한 오퍼레이션을 처리하는 것을 커널이라고 불러요. 그 커널들을 타겟 머신에서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하는 거고, 쿠다도 그런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일종인 거죠. 프레임워크. CPU의 어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오퍼레이션, 커널들을 잘 돌리기 위해서는 코딩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그런 이제 커널 프로그래밍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프로그램 하기 쉬워야 되고, 포터블 해야 된다고 써 있는데, 우리가 여러 타겟을 뭐 지원을 해야 되는 프레임워크라면 그런 것도 필요하겠고, 너무 이제 특정 머신 스페시픽 하면 그 머신만을 쓸 거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저런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중요한 거는 그 작성된 코드가 성능이라든지 사업 컨섬션 측면에서 이제 효율적인 코드가 나와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쿠다는 저렇지 않아서 이게 꼴인 건가요? 쿠다는 프로그램 하기 좀 어렵고 디바이스 스페시픽하고 효율성은 있을지 몰라도 주로 이제 지금 효율적이니까 많은 업체에서 이제 쿠다를 거의 이제 어떤 컬럼에서는 모노폴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근데 어렵다는 거죠. 어렵고 너무 이제 그 엔비디아 GPU 스페시픽하다는 게 단점인 거라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보고자 이런 어프로치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트라이톤 결국은 이 논문에서 제공하는 노벨티는 랭귀지를 새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컴파일러 필드에서는 IR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딥러닝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알고리즘을 기술하고 그게 기계화까지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다이렉트하게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IR이 인터미디어트 리프레젠테이션의 약자인데 이제 중간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중간 언어로 자기들이 만들 수도 있고, 근데 기존의 LLVM이라는 데서 그런 디바이스를 새로 만들고 타겟 머신을 새로 제공하고 프로세서들을 만들고 이런 쪽에서는 컴파일러가 필요한데, 컴파일러를 매번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LLVM이라는 오픈소스 컴파일러 프레임워크가 나와서 그런 중간 언어를 제공을 해주고, 웬만하면 그걸 거치면 타겟 머신으로 가는 이제 중간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나왔는데, 얘도 그 LLVM을 기반으로 한 IR을 새로 이제 만든 거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새로 만들고 여기서 랭귀지로 어떤 커널을 기술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타겟 머신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컴파일이 필요하겠죠. 집 컴파일러까지 포함된 어떤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한 거죠. 이쪽에서 일종의 노벨티 혹은 컨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 트라이톤의 히스토리를 보면 이건 이제 엔비디아에 회원가입을 하면은 이 저자가 올려놓은 한 30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유튜브에도 비슷한 영상이 있어요. 한 15분 정도 전에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소개한 내용이고요. 이 사람이 이름이 실리? 실리. 이런 사람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생 때 프로젝트로 시작을 2018년에 했었고, 이 논문은 19년에 나온 거고요. 19년에 PLDI의 워크샵에 실린 논문이에요. 거기서 처음으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픈AI에서 이제 이걸 보고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오픈AI에서 지금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서 2020년에 첫 번째 버전이 릴리즈가 됐고, 이후로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아까 여기 잠깐 나왔지만 C 베이스드 랭귀지를 제공을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릴리즈가 된 거는 파이썬 기반으로 릴리즈가 됐어요. C는 지금 준비 중이라고 여기 이제 링크 해놓은 거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유저들의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C나 C++ API는 언제 제공되냐고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 여름하고 작년 말에 확인된 걸로는 계속 준비 중이라는 얘기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릴리즈가 안 된 게 맞는 거고, 파이썬은 그 다큐멘테이션이 오픈이 돼서 실제로 설치도 해보고 돌려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링크를 열면은 화면 공유가 안 되고 딴 데로 가는 거죠. 열진 않게.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나온 그 슬라이드인데, 왜 새로운 랭귀지가 필요하냐. 수단은 너무 로우 레벨이다. 아까 이제 프로그래밍도 어렵고, 이거 써서 뭔가 잘해보려면 엑스퍼트랑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쉽지 않다, 이런 내용이. 그리고 이 트라이톤이 이런 어프로치의 처음은 아니에요. 그런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의 일종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기존 연구들이 있었는데 기존 연구들을 이 트라이톤 저자는 너무 하이 레벨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자기는 그 너무 하이 레벨인 것과 너무 로우 레벨인 거에 하이브리드를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논문 쓸 때 되게 좋은 어프로치잖아요. 하이브리드. 그렇게 접근을 한 거고. 근데 사실 이거는 저는 완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일단 기존 그 어프로치들이 되게 많은데 걔네들을 기존에도 잠깐 본 적도 있고 하지만 디테일하게는 알지 못하고 그거를 디테일하게 이해를 해서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지도 않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그냥 이거는 사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잘 쓰이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얘기해 주는 게 맞으니까 여기서 뭐 지적한 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닐 거라고 어느 정도 믿고 넘어갔고요. 밑에는 논문에서 나온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GPU 프로그래밍의 어떤 단점들 성능은 좋은데 여기 이제 뭐 이런 벤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 컨텍스트에서는 거의 이제 쿠다 라이브러리를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얘를 쓰면 쿠다에서밖에 못 돌리는 거잖아요. 쿠다에서밖에 못 돌리고 아까 엔비디아 GPU에서밖에 못 돌리고 이걸 써서 프로그래밍을 하기는 어렵다. 그 얘기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쿠다 프로그래밍 어렵다. 그거를 근데 사실은 뭐 해보질 않았으니까 이그젠플로 나와 있는 쿠다 프로그래밍은 사실 별로 안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제가 어떻게 하다가 찾게 된 자료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렇게 쉽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라이톤과 비슷한 동기로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이 논문 저자는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텐서플로우의 XLA라는 거, 그다음에 메타의 글로 텐서 컴프레hension도 메타 건인 것 같더라고요. 디젤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처음 들어봤는데 할라이드, 그다음에 TBM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거고 취지는 다 비슷해요. 모델 프레임워크 그래서 기술된 거를 타겟 그 기기업까지 가는 사이에 최대한 성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고 그다음에 개발하기 편한 플로우를 제공하기 위한 거였는데 얘도 이제 비슷한 하이어라키에 있는 건데 얘네들의 단점들을 언급을 하죠. 다 표현되진 않았지만 여기 이제 높이 있을수록 성능이 좋은 건데 이게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루프라인 모델로 나오는 차트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성능이고 최대 성능치 이 하드웨어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 플롭스는 여기서 이제 걸리는 거고요. 이제 가로축에 있는 거는 어리스메틱 인텐시티 혹은 오퍼레이션 인텐시티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제 데이터 리유저빌리티를 표현을 하는 새로운 컨셉인 거고 그 디램에서 데이터를 한 번 읽어서 걔를 여러 계산에 쓸 수 있으면 여기 값이 높은 거고 한 번 읽어서 계산하고 끝나는 형태의 알고리즘이면 이 값이 낮은 거고 이게 높을수록 보통 성능이 올라가게 되는데 알고리즘 특성상 여기서는 여러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인데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 값이 조금씩 달라져요. 이거는 이제 오퍼레이션에 따라서 다른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은 여기 쓰면 인텐시티가 매트릭스 사이즈가 커질수록 커지고 반면에 이제 매트릭스를 그냥 더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저 값이 고정이에요. 한 번 읽어서 한 번 더 끝이거든요. 근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은 재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웃풋 하나 계산하는데 인풋이나 웨이트들이 그게 A, B 매트릭스가 한 번씩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서 재사용성이 오퍼레이션 자체에 숨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리스메틱 인텐시티로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하얀색이 트라이톤이고 초록색이 이제 푸단데 비슷하고 나머지 다 낮게 있잖아요. 기존 거 안 좋고 우리 거 좋다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퍼포먼스가 다 안 좋지만 그 중에서도 이 TVM은 그래도 괜찮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덜 나빠요.
근데 그렇지만 걔도 좀 단점이 있다고 여기서 이제 파악한 거는 코딩하기가 쉽지 않다. 포터블하지 않다. 라는 얘기가 있고. 포터블하지 않다는 건 여전히 뭔가 저 정도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머신의 특성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코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일 거고. 그게 뭐 하이레벨 랭귀지 레벨이든 IR 레벨이든 그런 게 이제 익스포즈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뒤에서 이제 키 아이디어로 나올 텐데 그래서 결국은 그럼 얘가 뭐가 다를 거잖아요. 하이어키는 같은 컨셉의 랭귀지인데 뭘 어쨌든 뭔가 잘하고 있어요. 왜 잘하냐는데 여기서 이제 타일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장점인 거고 근데 그것도 그럼 최초냐? 타일 어프로치도 최초가 아닌데 뭐가 있어 여기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얘는 단점이 컴파일러 서포트가 지금 부족해서 어쨌든 이걸 써도 성능이나 이런 게 잘 안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결국 이 트라이톤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새로운 랭귀지인데 타일 베이스드 어프로치도 되면서 컴파일러 서포트도 잘하는 기존에 있는 것들이 다 완전히 다 새로운 컨셉은 아닌데 나와 있는 것들을 잘 합쳐서 제일 좋게 만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타일 레벨 어프로치 혹은 이제 블락 레벨 오퍼레이션이 뭔지를 이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저희 이제 툴 팀 분들은 타일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하실 텐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 타일링이랑 같은 타일링 근데 이제 그 타일링을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타일 그 그래듈레리티를 갖는 오퍼레이션을 이제 기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쿠다 프로그래밍 모델은 이게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인데 A 매트릭스와 B 매트릭스를 곱해서 C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건데 삼중 루프가 나오고 그럼 보통은 이게 가장 기초적인 그 쿠다 프로그램인데 이 아웃풋 픽셀 하나 계산하는 거를 한 스레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스레드들의 묶음을 블락이라고 부르고 블락 단위로 GPU에 이제 멀티프로세서에 래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C로 코딩을 할 때는 삼중 루프로 짜는데 이게 CUDA의 커널 프로그래밍이 되면은 이 아웃풋 픽셀 하나만 계산하는 이 루프 하나만 나와요. 그것도 뒤에 가서 나올 거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처음 이 CUDA의 뭐 스레드라든지 블락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어쨌든 아웃풋 픽셀 하나 계산하는 걸 한 스레드고 그게 이제 멀티 코어들이 많이 박혀 있는데 그중에도 작은 프로세서 하나의 프로세싱 엘리먼트에 작업을 시키도록 매핑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어프로치가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 보면은 다 일씩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로 컬럼을 다 하나씩 건너뛰면서 엘리먼트들을 읽어서 곱한 거를 누적시켜가지고 아웃 픽셀을 계산을 하는데 그 단위가 픽셀 하나가 아니라 블락이 되는 블락 파일이라고 그걸 부르고 그런 식으로 여기 이런 포문은 원래 C에도 있던 문법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여기서 새로 만드는 표현인 거. C 언어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없거든요. 처음 배열이어도 저 뭐지 브래킷을 두 개를 쓰거나 하지 이런 식으로 콤마를 써서 하는 어프로치는 없는데 이런 문법을 제공을 하면 얘가 나타내는 거는 이, 이 심볼이 나타내는 게 블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레드 이것도 결국 마지막 포문이 스레드 하나가 되고 그 쿠다에서 얘기하는 스레드 하나가 되는데 스레드 하나가 여기서는 픽셀을 한 개 계산했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타일을 계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좋아요. 좋은지는 이제 뒤에 나오고 거기 있네요. 이 돌베리 물뱅이도 여기서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잖아요. 새로 도입한 오퍼레이터고요.
사실 저런 게 넘파이가 이런 원래 있던 프로그램이긴 하고, 근데 제 자체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인데 저 안에 멀티플리케이션을 넣어도 돼요. 여기서는 오퍼레이터도 새로 보이게 된 거고 거기 원래 스테이트 멀티플리케이션까지는 제가 알지 못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C 베이스인데 C의 표현력을 어떻게 보면 저런 파일을 기술하기 위해서 확장을 한 거거든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그래마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 중에서 이런 골뱅이 표시가 나오는데 이거는 말씀하신 질문에 제가 정확히 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만을 위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나중에 어떤 그 컨트롤 플로우를 처리하기 위한 그걸로 그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레벨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보진 않았고 전반적인 컨셉을 보여요. 얘가 지금 그래서 파일 레벨로 뭔가 하는 게 이제 새로운 접근 방법이고 그 접근 자체는 기존에도 검증이 된 타일 레벨로 하면 좋다는 거는 이미 푸다 프로그래밍 레벨에서도 검증이 된 방법인데 그 타일 레벨로 푸다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런 랭귀지 피처를 제공을 했을 때 훨씬 쉽게 코딩을 하면서 얻어지는 결과가 비슷하면 이거 괜찮은 어프로치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까 그 얘기 좀 그런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요? 예, 여기서 뭐였어요? 여기서는 그래듈레리티가 퍼진 거예요. 픽셀에서 타일로. 이게 왜 좋은지 설명하려면 많은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되게 잘 해놓은 어떤 그 웹사이트를 찾아가지고 그걸로 이따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탑다운으로 갈 거예요. 탑다운. 좋아. 진짜 왜 좋은지 밑에 가서 보는 거죠.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왼쪽 그림이 그럼 쿠다로 구현을 한 거고, 지금 코드 상에서는 스레드까지만 보이고, 블락을 어떻게 나눌지는 안 보이는데, 블락을 잘 나누면 결국 그 아래쪽 그림처럼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코드가 생성이 된다고 보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쿠다로 이런 식으로요. 네. 있죠. 당연히 있는 거예요. 왼쪽 그림이 쿠다로 짰을 때 저렇게 실행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병렬성은 아웃풋 픽셀 하나를 계산하는 병렬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병렬성을 항상 아웃풋 픽셀 하나를 계산하는 걸로 한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웃풋 픽셀 3x3에서 9개를 계산하도록 머신한테 그렇게 코드를 짜서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더 나쁘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게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 건데 그렇게 하도록 코딩을 하는 게 어려운 거죠. 투다에서.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여기 두 개 차이가 명확하잖아요. 여기서 스칼라로 돼 있던 게 난생 처음 본 뭔가 그 2차원 타일 형태의 새로운 그 심볼 로테이션으로 바뀐 것 뿐이고 개념적으로는 그게 이제 그래듈러리티가 픽셀에서 그 픽셀들의 블락으로 커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 코드를 푸다 레벨에서 잘 모르면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어렵게 가는 것과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가는 게 쉽다고 생각하면은 이걸 안 쓸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는 거죠. 성능이 비슷하다면. 개인적으로 정말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뭐야? 이쪽이 왜 개인의 의견을 묻지 않아 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는 약간 중립이에요. 네, 트리톤 저자는 아니거든요. 그 이런 타일 레벨 어프로치가 성능이 좋은 건 뒤에서 이제 나올 텐데, 그거 말고도 논문이나 이제 이건 튜토리얼에서 나온 그 말인데, 블락, 이렇게 이제, 이건 결국 이터레이션의 그래듈레이티가 블록이거든요. n만큼의 로우를 이제 매트릭스가 n 바이 이쪽에 n이고, 내가 k, n 곱하기 k 매트릭스랑 k 곱하기 n 매트릭스로 곱했을 때
로우는 이제 M을 쭉 훑어야 되고, 컬럼 쪽 B 매트릭스의 컬럼을 N만큼 쭉 훑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블록 사이즈만큼 이제 뛰는 거예요. 이걸 이제 블록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블록 스트럭처드 이터레이션 스페이스가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프로닝을 하면은 스파시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에 좋대요. 이 블락오프. 이거는 완전히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존에 일단 언급이 되고 있는 건 사실 저는 이게 처음 들어보는 거여서 여기서는 논문에는 아예 얘기가 없고 튜토리얼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찾아보니까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엔비디아 사람들이랑 중국 학생들이랑 낸 논문 같은데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논문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근데 이게 되게 허황된 얘기는 아니구나 정도로 확인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 논문 제목인데 하드웨어 서포트 없이 그 스파이스한 모델을 파일와이즈로 뭔가 활용을 해서 개선을 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걸 보고 왜 그렇지라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일단은 이 정도로 넘어갔어요. 이 타일 레벨 프로그래밍의 장점은 논문에서는 그냥 뭐 플렉서블 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플렉서블 하다라는 말이 사실 되게 좀 명확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제가 이해한 거로는 뭔가 이런 것도 잘 처리할 수 있으니까 더 여러 케이스들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인 것 같고 여기 논문에서는 플렉서블 하다는 말밖에 없어서 유출을 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텐서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문법이 생긴 거잖아요. 이런 거는 장점이 될 수 있고 타일 레벨 오퍼레이션을 표현하기 위해 사실 저희 컴파일러가 저런 그 그래마나 텍스트가 없다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정확하게 이거랑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N부터 N 플러스 ND 뭐 이게 어떤 레인지잖아요. 스타트 로케이션이랑 엔드 로케이션을 정확히 똑같은 걸 하고 있고 그 타일 레벨로 표현을 하려면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릴리즈가 파이썬으로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파이썬에서 정확히 저거 같은 거 쓰거든요. 넘파이에. 그래서 그런 파이썬으로 먼저 한 걸 수도 있겠네. 네. 그래마를 바꾸거나 하는 노력이 없어도 돼. C에서는 없으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래마 확장이 필요하거든. 그리고 그러면은 아까 이제 타일 레벨 어프로치가 기존에도 있었다고 했었는데 걔는 컴파일러 서포트가 없었다고 이제 기존 연구를 지적을 했었고 당연히 이제 나와야 될 거는 우리는 컴파일러가 잘해준 거겠지. 믿고 가야 돼야지. 실제로도 컴파일러가 진짜로 잘해주는지는 이제 중간 단계의 결과물들 정도는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 그 동작을 해주는 모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코드 레벨에서 제가 정확하게 찾지도 못했었는데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중간중간에 여러 레벨의 중간 표현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어느 시점에 컴파일러가 개입을 해서 무슨 일을 하겠구나 하는 정도는 유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플로우는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는 C 랭귀지를 제공한다라고 논문 썼지만 실제로는 이제 파이썬이 되겠고 그렇게 기술을 하면은 중간 IR을 거쳐서 컴파일러를 거쳐서 진코드가 나오는 여기서는 사실 앞에 한 내용이 중복일 수 있어요. 여기서 크게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파이썬에 있었다고 했던 이런 이제 그래마가 표현이 된 거고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한 거고 인터미디어트 리프레젠테이션은 사실 여기 되게 보면은 우리 IR이 있는데 우리 IR은 모듈 표현할 수 있고 펑션 표현할 수 있고 게이지 플로우 표현할 수 있고 데이터 플로우를 표현할 수 있고 컨트롤 플로우 어널리시스가 돼 라는 걸 저 논문 써있는 읽어봤을 때 약간 저는 이거 되게 컴파일러 필드에서 당연한 말이어가지고 이걸 써놓은 거에 되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이제 논문의 전반적인 구성이나 이런 것도 되게 뭔가 디테일함이 떨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실험이라든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워크샵 논문이어서 그렇구나 이제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뭔가 그냥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이런 정도로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논문을 썼으면 당연히 제 생각에는 메이저 컨퍼런스에 억셉되기는 어려워 보여요. 여기 보면 그냥 데이터 프로 어널시스가 있는 게 있고 타일 레벨 데이터 프로 어널시스가 있는 그러니까 모듈 펑션 베이지 플러그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원래 컴파일러에 있는 도메인이 있는 건데 어널시스 중에 저렇게 뭔가 블락수에 있는 데이터가 뭔가 거기에 해당하는 뭔가 추가적인 어널시스가 있어서 네, 없는 건 아니에요. 이 IR이 이제 LLVM IR 보신 분들은 좀 익숙한 노테이션인데 이 IR에도 이런 식의 그 파일을 표현하는 노테이션이 추가가 돼요. IR도 이제 문법을 확장을 한 거고 컴파일러는 머신 인디펜던트 패스와 머신 디펜던트 패스를 구현을 했고 여기서 이제 머신은 GPU가 되겠고요. 머신 디펜던트한 패스는 CUDA 엔비디아 GPU가 되고 지금이 있네요. 네. G 컴파일러는 좀 파이썬에서 뭐 언바 같은 거 어떤 단어인데 C 만약에 얘가 처음에는 트리천 C가 안 나오잖아요. 그 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컴파일이 되어 있는 건데 왜 C? 네. 파이썬은 인터프리팅 언어니까 인터프리팅을 수행을 하다가 스팟이 나오면 이제 머신 코드로 바꿔서 돌릴 텐데 여기서의 그 C 랭귀지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지트 컴파일이라고 표현을 한 거를 생각해보면 생각 안 해봤어요. 해보면 IR로 중간에 뭐 변환을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튜닝을 할 수 있는 그 값들이 있어요. 그 타일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컴파일을 런타임에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제 C면은 짓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지는 않죠. 뭐 하이어러키컬 타일링 제공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가정하고 있는 시스템은 그냥 이게 엔비디아 GPU예요. 디바이스가 있고 코어가 있고 코어 안에 작은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코어는 더 큰 데이터가 랩핑이 될 수 있고 이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데이터 사이즈가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런 그냥 하이어러키컬 타일링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필요한 내용이어서 만약 이런 머신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은 굳이 이렇게 하이어러키컬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이어러키컬한 머신이라면 이런 게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부터가 뒤에서 얘기하는 거랑도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메모리 코알레싱이라고 해서 지금 파일 오퍼레이션에 수행을 하는데 이렇게 여기 있는 색깔 칠해져 있는 데이터를 읽어야 돼요. 딜에서. 근데 이 IO는 이렇게 4개씩만 읽을 수가 있는데 메모리상에 이 필요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어요. 그러면 이 필요한 4개를 읽어드리기 위해서는 2번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메모리에 이렇게 잘 배치가 되어 있으면 한 번만 읽어서 필요한 데이터를 다 모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속된 메모리를 한 번만 읽어서 우리가 필요한 여러 연산에 쓸 수 있는 거를 메모리 코알레싱이라고. 디램이니까 GPU 필드에서는 글로벌 메모리 코알레싱이라고. 이걸 잘 살릴 수 있으면 디램 밴드위스를 줄일 수가 있어서 디램 밴드위스를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최악의 경우 여기서 만약에 이게 4개 한 번 읽어드리는데 하나씩 못 읽어드리면 그만큼 성능이 낮아져요. 그렇게 언코알레스트 액세스를 하게 됐을 때 성능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거를 살리기 위해서 CUDA 프로그래밍 레벨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메모리 하이어키가 이렇게 D램이 있고 중간에 이제 쉐어드 SRAM이 있는데 쉐어드 SRAM의 데이터를 로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이 4개의 청크가 있는데 라이프 타임이 달라서 전체적으로는 16KB 공간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8KB만 있어도 타임라인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를 다 랩핑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해줍니다.
싱크로나이제이션이랑 그다음에 타입 파라미터 튜닝 같은 거 컴파일러 레벨에서 하시는 이걸 봤을 때 쿠다에서는 쿠다 컴파일러가 이런 거를 아예 못하는 것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코딩 레벨에서 해줘야 돼요. 해줘야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해줬을 때 컴파일러가 지원을 안 하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봤던 이제 이그젬플에서는 저런 피처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 레벨에서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돼요. 머리를 되게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도 프라이톤 그 유샘플이 나오긴 했지만 좀 다큐멘테이션에서 보여주고 있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예제인데 이걸 누르면은 다시 공유해야 되죠. 지금 보여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여기 보면은 이 다큐멘테이션이 그래도 잘 되어 있다고 보여져요. 파이썬 기반으로 릴리즈 된 거고 여기 튜토리얼에 이제 벡터 에디션, 퓨전 소프트 몇 가지 이제 벤치마크들이 있고 네, 파이썬 API들 그다음에 이제 기존 연구랑 모티베이션 쓴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컨셉추얼하게 이런 파일 레벨 오퍼레이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실제 코드 레벨로 쓰여지는 걸로 들어가 보면은 이거예요, 이거. 이거는 이제 이게 커널이에요. 이게 파이썬으로 표현해야 되는 커널이고 이게 인풋 매트릭스의 포인터들 사이즈, 매트릭스 사이즈 그다음에 블락 스타일 이런 것들인데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쉽나요? 쿠다는요? 쿠다보다 쉬웠어. 쿠다는 어떻게 생겼어? 쿠다를 보여줘. 이 결국은 얘도 이제 그 여러 개의 그 코어들로 이루어진 판에다가 뿌릴 건데 인덱싱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지.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좀 복잡해 보이고 근데 이제 포룩은 엄청 간단해집니다. 포룩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블락에 해당하는 타일에 해당하는 걸 로드를 한 다음에 도트 프로덕트 하면 끝이에요. 이거는 진짜 얘네들이 컨셉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수하게 된 건데 이런 이제 오버헤드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건 부르는 걸 보여주고 다들 모르는 사람한테는 도킹 개킹이겠지만 쿠다를 아는 사람한테는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지 않을까요?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성능인데 스타랑 파이톤 성능인데 지금 잘 나온다 하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질문이 있네요. 네, 이건 전혀 잘 몰라서. 네. 음악 단위로 파이썬에서 했잖아요. 근데 네. 숫자에서도 조금만 변형하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일까요? 한번 이따 나올 거예요. 아까 그 결과 그래프에서요. 잘못 눌렀어. 방송사. 쿠다랑 비교한 그래프에서요. 그 네. MNK 사이즈 변화하면서 그래프를 구했는데 각각에 대해서 타일 사이즈가 다 다를 거잖아요, 최적에. 그거 코드에 뭔가 그게 고정시켜 놓진 않았을 것 같고 코드마다 코드에서는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시켜요. 오토튠이라고 해서 지정되어 있는 컨피그레이션들로 해보고 실제로 해보고 뭐를 셀렉하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다 돌려보고 할지 뭐 그렇게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캔디데이트를 그렇게 완전하게 이제 오픈 스페이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정을 해주고 하더라고요. 이건 지금
잠깐만요. 칩을 넣을까요?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그샘플로 나와 있는 이게 아까 이제 그 튜토리얼에서 보여드렸던 맨멀 코드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중간에 변화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주석 다 빼고 봐도 이렇거든요. 이 길이는 짧아졌어요. 여기서도 뭐 길이가 한 20몇 라인으로 줄어서 우리는 푸다의 엄청나게 어려운 프로그래밍으로 얻어지는 결과를 단 25줄로 얻을 수 있다는데 네. 그냥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 단어가 단계가 좀 있어요. 트라이톤 IR, 그다음에 GPU IR, 그다음에 LLVM IR, 마지막에는 TTX라는 푸다 어셈블리. 이건 네 단계를 거쳐갖고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단계 IR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거 다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해봤는데 거의 1대1로 매핑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옵티마이제이션이 전혀 안 들어가 있고 트랜슬레이션만 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있고 로드 2번 한 다음에 도트 프로덕트 하고 그다음에 그 인풋 블락들의 어드레스를 증가시켜주는 요렇게 하고 끝나거든요. 여기는 오케이. 옵티메이션 없고 트랜슬레이션 한 거 맞는데 결국은 얘는 GPU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GPU IR이고 이거는 이제 그 LLVM의 MLIR이라는 게 또 있는데 그 MLIR에는 이제 어떤 IR이 결국은 이 IR이라는 건 중간 언어여서 최종 타겟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이제 표현을 해주면 좋은 건데 그게 이제 혼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타겟이 GPU적인 속성이 있어서 그런 걸 기술해주면 좋고 그 타겟은 뭐 다른 그 엑셀러레이터의 속성도 갖고 있으면 그런 것도 표현을 해줄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앞에 있는 트리톤 IR에 GPU 속성을 포함한 그 GPU 다이알렉트라고 보통 그런 걸 부르는데 그게 가미된 IR이에요. 여기도 거의 변화가 없고 여기 보면 트라이톤 GPU 컨버트 레이아웃이라는 게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한번 단계를 거쳐야 나중에 GPU 코드를 만들 때 도움이 되는 정보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만 한 거고 이제 디프를 해보면 이거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기 방금 아이야 맨 위에 블록 그 0이 이 정도가 붙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그 GPU 스페시픽한 정보들. 그래서 궁금한 게 여러 번 돌리면서 최적의 옵티멀한 값을 찾을 거잖아요. 그거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적을 찾는다고 하면은 트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코드인데 뭔가 GPU 디펜던트하게 컨피그레이션이 바뀔 건데 그게 이제 아까 있었던 준 리스트들, 컨피그 리스트들인 거죠. 그 컨피그레이션이 바뀜에 따라서 그런 블록들 왜냐면 저기 보면은 왑의 개수, 와반의 스레드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2디멘셔널하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보들이 바뀌는 건지가 궁금했었거든요. 이거 봤을 때. 거기까지 확인 못했어. 확인을 해보려면 컨피그를 하나씩 두고 저걸 뽑아본 다음에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는 안 해봤거든요.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트리톤으로 실제 컴파일에서 나오는 정말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이게 그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잘 돼 있어서 돌리면 캐시라는 디렉토리 안에 이게 다 생겨요. 그걸로 이제 확인을 해본 거고. 이런 게 없으면은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코드 레벨로 확인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아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LLVM IR로 바뀌면은 엄청 뻥치기가 돼요. 그리고 다 넣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좀 줄여서 넣는데 여기서 달라진 거는 이제 이 앞에 두 개는 이 파이썬 소스랑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이 뒤에 두 개가 좀 많이 닮아 있거든요. 양이 되게 많이 늘었고 LLVM IR이 훨씬 더 실제 그 GPU 어셈블리에 더 가까운 형태로 바뀌어요. 중간 표현이지만 최종 타겟과 비슷한 형태로 바뀌어서 거기서 또 한번 트랜슬레이션이나 이제 변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변환 과정 거치기 용이한 형태로 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고 얼마 있고 그래서 이제 인트린직 콜이라는 말을 컴파일러 필드에서 쓰는데 펑션 콜이에요. 펑션 콜. 펑션 콜인데 실제로 이 펑션은 그 타겟 머신의 명령 하나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 콜로 이제 IR을 표현하면 좋은데 나중에 걔가 기계어로 바로 1대1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인트린직 콜로 코드 생성을 하면은 사실상 거의 기계어를 바로 생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건데 여기서 인트린직 콜들이 많이 드러나요. 인트린직 콜이 드러나고 여기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모드 글로벌 그다음에 모드 매트릭스 그다음에 배리어 이런 이게 그 LLVM IR에 있는 그 텍스트고 이게 GPU 아이사로 바뀌면 이거에 거의 1대1로 대응되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배리어는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위한 AI고 GPU를 보시면 이제 실제로 이거는 이 GPU 아이사 그 문법이거든요. 학생했어요. LLVM IR에서 이제 인트린직이라는 걸 추가해가지고 GPU로 가기 쉽게 만든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해서 최종 코드가 생성이 된다는 거고. 제가 이제 질문을 받는 건데 이게 정말 쉽냐? 또 랭귀지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기술하는 게 쉬운지 판단을 하려면 어려운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거를 이거를 주말에 보고 되게 기뻤는데 그런 니즈가 저한테 있었는데 수다 프로그래밍을 할 줄 모르니까 이거를 믿어야 되는 말아야 되는데 작년 12월에 누가 이런 짓을 해놨어. 이 나이브한 어플 임플리멘테이션부터 해가지고 단계별로 코다 그 랭귀지에서 그 프로그래밍 방식을 바꿔가지고 성능을 이만큼씩 개선을 한 거예요. 최종 골은 이제 코다의 이제 CU 블라스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성능을 100%라고 했을 때 나이브 한 번은 1.3% 성능이 나오는데 뭔가 기능을 추가할수록 이렇게 좋아지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코다 레벨에서 표현이 바뀌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나이브 임플리멘테이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3중 루브로 보통 C레벨로 구현을 하는데 여기 하나잖아요. 이 엘리먼트 하나를 계산하는 룰인 거예요. 안 좋다. 성능이 엄청 안 좋다고 하고 있고. 왜 안 좋냐면 이렇게 이제 한 픽셀씩 계산하니까 이게 스레드 하나씩 계산을 하는 거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고 그래서 한 번 읽어서 한 번 계산하는데 쓰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밑에서 잠깐 있었던 글로벌 메모리 코알리싱이라는 게 나오는데 쿠다에서 스레드들의 묶음을 아까 블락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하드웨어에서 스레드들을 스케줄하는 단위는 그 중간에 있는 새로 와프라는 개념이 있어요. 와프는 32개 스레드가 되고 보통은 블락이 이제 맥시멈 스레드 사이즈가 1024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최신 아키텍처에서는 1024개의 스레드를 이제 물리적인 하드웨어에 맵핑을 해야 되는데 하드웨어 개수도 뭐 제약이 있을 거고 1024를 한 번에 딱 뿌려서 다 돌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보통은 코어 개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합쳐놓으면 많긴 한데 이게 GPU 코어가 되게 많아도 걔를 또 전체 칩에 있는 코어가 뭐 1000몇 개라고 하면 걔를 또 조금 작은 단위로 조금씩 나눠요. 그래서 결국 블락 하나가 맵핑이 되는 거는 수십 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1024개의 스레드가 수십 개에 해당하는 프로세서에 맵핑이 되려면 조금 쪼개가지고 타임 쉐어링을 해야 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단위가 32스레드를 묶음으로 한 왑이 되는 건데 여기 이그젠플에는 이 왑을 예를 들어서 32는 그림으로 그리기가 크니까 8개로 묶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럼 8개의 스레드들이 각각의 그 연산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 메모리를 액세스를 할 텐데 이렇게 예쁘게 그 메모리의 연속적인 공간은 이게 다 스레드예요. 이게 하나의 와드이. 이 8개의 스레드가 액세스해야 되는 디램 그 메모리가 8개가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디램에서 메모리를 묶어서 코알레스드 액세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라색 빗금친 2번의 리드로 필요한 걸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왑을 구성하는 스레드들이 처리해야 되는 영역이 이렇게 생기지가 않고 이렇게 생겨서 여기 8개의 스레드가 각각 가리키는 곳이 이렇게 흩어져 있게 되면 빗금친 보라색 4번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uncoalesced access라고 해서 이런 걸 피해야 돼요. 지금 나이브한 그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하면 지금 이게 그 XY 좌표를 계산해야 되는 스레드가 계산해야 되는 픽셀 좌표를 계산하는 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실제 액세스 패턴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요. 그리고 고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이렇게 고쳐야 돼요.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사실 어려워서 이거 관심 있으시면은 이거 보시면 되게 좋아요. 되게 설명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이해하는데 한 3일 걸린 것 같아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한 거냐면 나이브한 커널은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스레드 3개인 건데 스레드 3개가 이제 왑의 이제 일부분이었을 거고 그러면 이 로우를 읽어드리고 이 컬럼을 읽어드려서 계산하고 여기 2번째 로우, 3번째 로우 읽어드려서 계산을 하는데 어떤 계산을 하는 시점에는 이 엘리먼트를 읽을 거고 이 엘리먼트를 읽어서 곱해서 여기에 파셜섬을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럼 그 스레드가 읽어야 되는 메모리 요 3픽셀씩을 읽을 텐데 얘네들이 연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3번의 트랜잭션이 필요한 건데 얘를 이렇게 계산하게 짜면 이렇게 3개씩 읽어드릴 거고 그럼 이 3개가 연속이기 때문에 메모리 트랜잭션이 한 번만 있으면 된다. 이게 코알레스드 액세스를 위해서 똑같이 3개의 픽셀을 계산하게 스레드를 짤 수 있지만 위치를 이렇게 가로로 연속하게 만들면 그게 이렇게 블락 XY 좌표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실제로 하드웨어가 액세스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얘네 액세스 글로벌 메모리 액세스가 줄어든다. 그래서 성능이 여기 (300에서) 한 6배 좋아졌죠. 플롭스가 300기가 플롭스에서 2000기가 플롭스로 좋아졌어. 근데 이걸로도 부족하다는 거죠. 이걸로도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곳은 24테라인데 24테라인데 아직은 10분의 1 정도잖아요. 이 정도면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지 않아요? 이거 하나 요 2줄 바꾼 거예요. 앞에 거에서. 그래서 성능이 6배 좋아졌어요.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블락 단위로 하라는 게 나오는 거고 블락 단위를 쉐어드 메모리에 넣어서 블락 단위로 계산을 하고 대신에 여전히 스레드 하나는 한 픽셀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코드가 조금 복잡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쉐어드 메모리를 쓰려면 코드상에 쉐어드라는 키워드를 써서 이렇게 연수를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캐시를 쓰는 프로그래밍에서는 캐시를 모르고 코딩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이런 쉐어드 메모리는 그렇지 않아서 다 모든 게 프로그래머에게 노출이 돼서 다 해줘야 돼요. 일일이. 그래서 설정을 해주고 글로벌 메모리에서 쉐어드 메모리로 읽어드리고 여러 스레드가 동일한 코드를 실행을 할 테니까 싱크를 맞춰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꽤 좋아.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여기를 베이스로 한 50% 좋아졌어. 근데 왜 좋아졌냐? 왜 좋아졌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왜 좋아졌냐보다 여기서는 여전히 왜 안 좋냐? 라고 하고 싶은 거고, 여기 보면 여전히 로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꾸는 게, 우리가 아까는 스레드 하나가 파일을 계산하도록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 하나가 지금은 쉐어드 메모리를 쓰긴 썼지만 여전히 한 픽셀씩을 계산을 하도록 한 코드니, 스레드 하나가 멀티 픽셀을 계산하게 원디로 멀티 픽셀을 계산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레드 하나가 이 노란색 해당하는 걸 자기가 혼자서 계산을 하는 거야. 한 스레드에서. 그래서 코드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앞에서 이제 중복되는 부분 날리고,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이런 버퍼를 두지 않았었는데, 이거 레지스터고, TM계에 해당하는 리전트를 스레드 하나 계산을 할 건데, 그거에 대한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 여기서 이 변수를 이 이터레이션만큼을 돌면서 멀티플 픽셀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앞에 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앞에 거에서는 글로벌 메모리 액세스랑 쉐어드 메모리 액세스가 이 정도 수치였는데 잘수록 좋은 거예요. 여기서는 글로벌 메모리 액세스가 절반으로 줄고 얘도 줄었어요. 절반보다 조금 더 되죠. 이런 메모리 액세스가 줄면 성능이 좋아져요. 이거는 아까 그 루프라인 차트라고 했던 거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쉐어드 메모리 확률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리유즈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이즈가 좀 더 커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생기는 페널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못 돌린다거나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그 케이스에 맞춰가지고 이제 서치해야 되는 문제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된 것까지 이제 1D로 하는데, 그 1D로 했으니까 2D로 하면 더 많이 계산할 수 있어서, 그 다음 이제 최적화는 2D로 하는 거고, 스레드 하나가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 직사각형 모양의 이제 픽셀을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코드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거 지금 바뀐 부분들만 표현을 해놓은 거고, 처음부터 하면 좀 더 긴데, 이것도 GitHub에 다 공개가 되어 있어서 볼 수도 있고, 돌려볼 수도 있게 돼 있더라고요. 돌려볼 수 있게 돌린 결과를 이 사람이 링크들을 해놨는데, 이런 툴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면 어떤 컴파일러 환경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최종 그 GPU 어사인까지 나와요. 버전에 따라서 비교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거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 포스팅의 마지막에 저거 만들어준 사람한테 고맙다라고 써놨는데, 저는 이제 이 사람한테 뭔가 이게 코드가 길어지는 부분은 얼마 많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머리 터져요. 근데 이해를 하고 나면 이게 또 그렇게 어려운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이 정도고,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변화가 필요할지는 모르는 거라서. 근데 왜냐면 아까 그 트라이톤도 저런 거 계산하는 그 인덱스를 계산하고 이런 게 사실 되게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이 블로그를 나름 전문가, 그래도 우리 내부에선 코드 만드는 데에서는 전문가신데, 이 블로그를 보고 3일 동안 본 다음에 3일 동안 보고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스텝만 7스텝이고, 각 스텝별로 해서 좀 총 몇 배 좋아지는 거 나와 있는 아까 테이블에 있는 거를 쭈르륵 다 따라가는 것보단 앞에 그 인덱스 계산하는 것만 좀 어렵고, 안에는 트리토는 포문이고, 포문은 그 텐서 단위로 로드해서 스토어하는 것만 있는 코드고, 대짜는 게 아무리 봐도 그냥 제가 보기에도 좀 쉽고 보이는데, 안 그런가? 근데 맨널로 다 모든 게 해결되면 괜찮을 수 있는데, 지금 트라이톤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성능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오퍼레이션 다뤄야 될 게 몇 개 없으면 이제 괜찮은데, 이게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과연 믿고 쓸 수 있는가? 여긴 대부분의 그런 기능들을 컴파일러가 해주는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쿠다는 그게 프로그래밍 레벨로 열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레벨로 열려 있지만 결국은 얘는 한마디로
컴파일러라고 하는 일종의 툴이 알아서 해줄 걸 사람이 다 머리 써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까 텐서 2D로 되어 있는 텐서에 해당하는 로드스토어에서 멤버를 하는, 물론 이 이그젠플에서 워킹하는 거긴 하지만 걔는 그냥 로드에서 하면 되는 걸 어쨌든 얘는 이제 픽셀 단위로 계산하던 거를 2D로 펼치고 2D로 펼치면서 발생하는 메모리 패턴까지 분석해가지고 메모리 패턴이 그러니까 실제 한마디로 지금 쿠다에서 짠 멤버는 오퍼레이션보다 컴퓨테이션보다는 IO 바운드였던 거고, IO가 연락 훨씬 크고 컴퓨테이션 쥐꼬리만 하니까 IO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어프로치를 다 때려 박아가지고 IO를 미니마이즈 한 다음에 성능을 저걸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물론 당연히 이 트리톤 당연히 시작한 지 뭐 말씀하신 대로 페이퍼 19년에 나왔고 파이토치 해가지고 뭐 릴리즈 된 건 얼마 안 됐고 당연히 내부 기능이나 이런 건 당연히 아직 미숙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크게 그냥 그런 것 같아서 하나는 사용자 네가 다 해. 후자는 사용자 너 다 해 했더니 사용자가 못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해볼 수 있을 때까지 해볼게, 이런 어프로치인 것 같고, 저번부터 얘기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뉘앙스가 그리고 후다랑 트리톤이랑 가장 다른 건 뭐 랭귀지가 좀 표현 방식이 다르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어쨌든 후다의 문제점은 정말 엑스퍼티즈 있는 사람이 아까처럼 저런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솔직히 분석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게 처음 보자마자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처음 성능 나온 다음에 왜 이렇게 성능이 쓰레기지를 다 분석해서 스텝 다 분석해. 저거 아까 첫 페이지에 있는 저 7개를 이거 다 분석해서 다 한 거잖아요. 사람이 재밌는 말을 남겼어요. 사람들 뭐 이게 이런 그 성능 분석하는 게 일인가 봐요. 네, 사람이 뭐라고 썼는지. 나타나게 봐봐요. I was surprised by how easy it was to implement 코드, 코드 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 그리고 했더니 쉽더라. 이 그림 그리는 게 사람이 손을 그린 건다. 이게 툴이 있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툴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 했던 것 같아요. 그림 그리고 하면 쉽대요. 그래서 해야 돼. 커널을 전혀 모르는 머신러닝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뭔가 커널 레벨의 뭔가 옵티마이제이션, 엑셀러레이션 하길 원하는데 그걸 하려면 또 C로 가야 되고 디퍼런트 프레임워크에서 이거를 갖다가 뭐 파이썬 바인딩을 해서 파이썬에서 쓰고 하는 이 작업이 되게 번거롭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파이썬에만 능숙한 사람이 그런 것까지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열린 거잖아요, 패스가. 그 점에서는 좀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많은 오퍼레이션들을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거면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몇 개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거치는 맨멀은 진짜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맨멀은 진짜 뭐그 인덱싱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 계산하는 커널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는데 컨볼루션은 왜 안 나오는지는 지금 이쪽에서 분석 중이라고 하니까 아직 여전히 이제 컴파일러 쪽에 추가돼야 될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신텍스는 문법으로는 간단하게 제공을 할 텐데 맨멀 정도 수준으로 간단하게 그냥 매트릭스 영상 비슷하게 할 수도 않아요. 컨볼루션도 곱하기 더하기 이제 뭐 홀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아무래도 메모리 액세스 패턴이나 리유즈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예전에 프랑스에서 봤을 때 솔루션도 VM으로 바꿔서 계산한다는 아니 그렇게도 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인풋 사이즈가 커지게 돼서 단점이 또 생기는 거라서 그래도 되는 상황이면은 그렇게 가도 되는데 또 그걸 피하고 싶은 상황에서는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 그게 문제고. 사실 루프라인 모델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결과는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결과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앞에 그 튜토리얼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잘 나온다 하는 거고 또 뭐 잘 나오지 않는 경우는 뭐 이렇게 그 매트릭스의 그 위스 그 mn 값이 좀 작을 때는 좀 잘 안 나오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게 정말로 쉬운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림스테이션으로 적어놓은 거는 컨볼루션 쪽에서는 노운이 쉬운 것 같아요.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주로 프라임 차트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GPU나 이런 그 멀티코어 성능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결국은 클롭스랑 메모리 밴드위스인데 메모리 밴드위스는 어떤 해당 하드웨어 스펙인 거죠. 클롭스랑 밴드위스는 하드웨어 스펙이고 이 하드웨어 스펙을 알고 나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식에다가 로그를 씌워가지고 매핑 이렇게 시키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밴드위스를 올려주면은 이쪽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뭐 맥을 더 때려박아도 클록스를 올리면 이게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들의 속성이 이제 X축이 되는 건데 매트릭스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정이어서 사실 의미가 없고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인풋이 커질수록 그게 이 값이 이 X축에 있는 그 인텐시티 값이 올라가거든요. 작은 거는 이 성능이 이쪽밖에 안 나오는데 크게 하면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 저는 사실 이거를 2년 전에 사실 이런 모델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뭐 이런 걸 볼 일이 없어가지고 잊고 있었는데 이번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이거를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이런 거를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포스팅이 되게 설명이 잘 돼 있고 밑에 어떤 사람이 또 그런 말 써놨어요. 이런 거 세 개나 딴 거 읽어봤는데 이게 최고다. 저도 읽으면서 괜찮은 느낌 받았거든요.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프라임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나 AMD, 인텔에서 자체적으로 프로파일링 툴을 지원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프도 같이 그려주면서 각각의 메모리랑 캐시 레벨별로 어디서 바운딩 되는지를 실행을 딱 해보면 그래프까지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최적화를 하시기 쉽게 도와주는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활용되는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프 포지션을 보면 IO 바운드, 컴퓨테이션 바운드가 대략 보이나 보네. 네, 이게 이쪽에 떨어지면은 메모리 바운드고 이쪽에 떨어지면 컴퓨터 바운드여서 그걸 보고 하드웨어를 개선할지 네. 뭐 알고리즘을 개선할지 뭐 그만할지 뭐 이런 거를 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포스팅에서도 저런 게 나오거든요. 왜 지금 개선을 좀 했는데 여전히 최고 프로토스에 도달을 못했네? 그 그래프 찍어보니까 아직 갈 길이 보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로드 레이턴시나 뭐 스톨 되는 걸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그 워크로그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밑에 더 몇 개 남아있더라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트리톤이라는 건 아직은 성숙하지는 않은 단계. 그런 거 같아요. 시기도 그렇고 실제로 지금 컨볼루션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하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API도 파이썬밖에 아직 없고 원래 여기 페이퍼에는 C나 뭐 C++도 되는 것처럼 돼 있었지만 아직 C, C++는 안 나온 것 같고요. 파이썬 레벨에서 뭔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릴리즈 하고 있는 벤더가 오픈 AI다 보니까 뭔가 핫한 곳이라서 관심은 다들 있는데 저희도 조금 관심은 이제 있는데 이걸 쓰는 게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저희도 시점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부모님께서 발표를 해 주신 건데 파이도치 입장에서 뭔가 오피셜하게 집어넣는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보게 된 것도 있었죠. 그 이후에는 회전과 속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 글에서는 여러 이제 엑셀러레이터 만드는 벤더들이 이거 쓰기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전망을 밝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로 살펴보면은 결국은 여기서는 GPU만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타겟을 붙이기에 이제 컴파일러를 결국 어떻게 쓸 수 있냐라는 이슈가 되는데
보여드렸던 것처럼 IR 단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정하는 게 원래 컴파일러를 새로운 하드웨어에 맞춰서 개발하는 일에 원래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하려면 접근 자체는 이제 괜찮아 보이고 특히나 LLVM에 익숙한 개발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희는 익숙하지 않아서 문제. 그냥 LLVM이 뒤에 붙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MLIR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다이얼렉트를 쓴 거예요. MLIR 다이얼렉트를 쓴 거고 그렇게 해서 LLVM IR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머신 어셈블리로 가는 원한다면 MLIR에 다른 프론트엔드랑 붙여서 이 다이렉트로 오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보진 않았고 그렇게 얘기되는 것까지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만든 다이얼렉트는 TTIR이라고 그다음 TTGIR 그 나머지는 MLIR에 있는 벤치들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MLIR에 있는 다른 다이렉트에서 이쪽으로 트랜스폼을 할 수만 있으면 더 네. 컨버팅한다는 로직을 추가하는 가능한 컨버전 할 수 있는 뭔가 충분한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앞에서부터 그 인포메이션 끌고 오면 가능하겠죠. 안 되진 않겠지만. 저 다이얼렉트의 핵심은 결국은 텐서를 표현했다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서 이 LLVM IR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텐서 컨셉을 가져온 IR은 있었지만 그리고 다른 것들은 텐서 IR은 가져오고 컴파일러 서포트가 없었던 게 문제고 얘는 텐서 IR을 가지고 그거를 실제 뭔가 최적화에 반영할 수 있게 뭔가를 했고 스크립트 코드는 아예 텐서로 이렇게 우리가 쓰는 지금 여기 2D니까 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새로운 기능, 새로운 수연법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런 거는 도움이 되겠네요. 우리가 타입까지 다 맞고 저희가 사실은 텐서 기반 IR이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작년이니까 더 질문 있으신가요? 발표가 크신가요? 남아있는 끝입니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이라고 그 루프라인에 그거 얘기한 거였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행복 좋아요. 코딩.